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블랙 웬스데이의 후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가운데 다행히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모두 다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죠. 증시가 연말을 향해 갈수록 앞으로 변동성도 더 극심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과유불급, 욕심은 조금 덜어내고 균형의 미학을 지키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AI 거품론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버블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했던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잘 나온 점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6% 넘게 뛰었고요. S&P 500 지수는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시 30분 기준으로 1% 상승했습니다. 한편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견조하다는 평가들과 함께 10년물 국채금리는 4.1% 중반까지 상승했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3.6%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달러인덱스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소폭이나마 하락했는데요. 장중한 때 100 아래로 떨어지나 했지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대로 100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현재 1,440원대에서 여전히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일정에서 주목을 받은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암호화폐는 중요한 미래의 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남겼던 발언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자신이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달러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단숨에 반등하면서 4% 넘게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밤사이 발표된 ADP 민간 고용보고서도 중요했죠. 10월 달에 총 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디테일하게 이 수치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상품 쪽 부문이 9천 명 늘면서 괜찮았지만 제조업 업황 그리고 고용 쪽이 좀 부진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고용 쇼크가 발생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 정도 숫자라도 감지덕지다라는 평가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한편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심리도 시작됐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세죠. 지금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 중이고 트럼프 측은 패소할 경우에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반박 중인데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등 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에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이슈들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밤사이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테슬라와 AMD의 상승세도 눈에 좀 띄었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김여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들, 섹터별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함께 점검하고 가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모두 빠졌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는 하루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함께 확인하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판매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10월 판매량이 54% 정도 급감했지만 이와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안에서의 판매량이 9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정도를 못 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전반적인 반등세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주가 그렇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6일에는 테슬라의 주총 이사회 결과가 발표가 되죠.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결과값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조정세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IB들의 리포트가 많은데요. 특히나 루프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간밤 37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엔비디아는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2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월가의 의견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237달러가량으로 지금보다 20% 이상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부다비의 인공지능 기업 G42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한 계약 소식을 알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이슈 팔로업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과 애플의 AI 관련 협력설이 꾸준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애플이 시리에 대한 개편에 구글의 AI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오른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근거로 모든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러셀 2000 지수 오늘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1.77% 상승했다라는 부분 짚고 갈게요. 관련주의 더 자세한 움직임은 다음장 브리핑 통해서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개별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조금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AMD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구조조정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5%가량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리비안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늘 장중에는 23%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R2 신차 개발에 대한 순항 그리고 매출의 급증세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약간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업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테이저건 제조업체 엑소는 이번 관세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CEO의 직접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장중 1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간밤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주 동향까지 다음 장 통해서 챙겨보시죠. 대법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심리한다. 그러니까 판결을 좀 앞두고 이게 좀 별론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급 연방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비상사태 권한을 좀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보수와 진보파 모두가 이 관세에 대한 법안에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의 심리 지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폴리마켓을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 시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로 우호적인 가늠을 하는 지표에 대한 부분이 50%에서 30%까지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관세 리스크를 모두 받아내고 있었던 직격탄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건 완성차 업체들이었죠. 미장에서도 포드와 함께 GM이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건설과 광산용 장비주, 그 안에서 캐터필러는 오늘 장중 4%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이 좀 흔들려가고 흐려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중심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방금 전에 퀄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퀄컴의 실적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 EPS는 $3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또 매출 역시나 112.7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 흐름을 보면은 현재 1% 빠지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가이던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퀄컴의 실적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퀄컴 얘기부터 먼저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지금 주가는 1%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퀄컴에 대한 실적 리뷰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뭐 크게 빅테크들이 지금 고평가론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실적 부분이 받침이 된다는 거는 네. 우호적인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또 고평가와
또 공매도, 그에 따른 공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실적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과열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만회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앞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그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이번 주에 좀 조정받았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그런 것처럼 이 종목 퀄컴 자체도 이 기술주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M7이 이번 주에 내내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실적이 좋았음에도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좀 같이 심리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큰 상승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10월 27일 날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 발표가 좀 미리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뒤로 쭉 빠져가지고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커졌다. 175달러 선에서 좀 움직여 나가는 상황들로 나타나는데 뭐 퀄컴은 워낙에 또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한 획을 긋고 있고 네.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칩 이런 쪽에서 한 획을 그어 나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퀄컴에 대한 리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출과 EPS는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3%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 중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의 실적도 방금 공개됐습니다. 아이온큐는 그래도 괜찮네요. EPS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현재 정규장에서 3% 뛴 게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 넘게 뛰는 중입니다. 퀄컴의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아이온큐는 예상보다 잘 가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의 대장주 아이온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아이온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빅테크들 논란, 네. AI 버블 논란보다 약간 그 양자 컴퓨터 버블 논란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AI 버블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M7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괜찮은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은 현금 잉여 흐름이라고 해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죠. 그래서 돈을 순이익 쓰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 거 빼고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거의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 500조 가량의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온큐 얘기하다 갑자기 왜 그걸 나왔냐면은 아이온큐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리게팅 컴퓨팅이나 이런 양자 컴퓨터 주식들은 그런 잉여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네. 지금 사실 수익성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력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 이런 측면이어서 저는 AI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좀 먼 게 아닌가 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만 그동안 이제 10월 13일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나마 양호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당분간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지금 56달러 선 뭐 이 정도면은 최소한 뭐 한 60달러 이상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되고 다만 이게 이제 뭐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좋게 나오는 경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런 장밋빛 미래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차례대로 계속 공개되고 있죠. 퀄컴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암홀딩스 AR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까지 뛰고 있고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신 엠러빈 이 종목도 유명하죠.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까지 뛰고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매크로 이슈들도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미국 증시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네, 공매도와 투자자의 힘겨루기 이렇게 좀 보도록 예. 하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좋잖아요. 우리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세력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기관 세력 그리고 큰 네. 손들 이렇게는 지금 시장의 하방을 많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계속 올라간다.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지금 AI 버블이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고 많은 또 인사들이 특히 AI 관련 종사하는 인사들은 AI 버블이 아니라고 말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어제 사실 이거 어제 나온 얘기인데 뭐 이런 빅쇼트 했던 마이클 버리가 이제 풋옵션을 샀죠. 그래서 엔비디아 떠들썩했었죠. 네 풋옵션 엔비디아와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 풋옵션 샀는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힘겨루기 싸움을 해야 된다. 네. 모두가 다 증시가 올라가면 해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죠. 왜냐하면 마이클 버리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 미국 지수가 올라가면은 손실이 납니다. 네, 풋옵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레버리지도 크고 그냥 일반 공매도보다도 풋옵션은 레버리지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막 레버리지 뭐 5배 이러면 5배로 손실 나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그 사람은 손실이 커지고 근데 문제는 이 마이클 버리는 얼굴을 공개하고 대놓고 그냥 나는 하방으로 본다. 네. 공매도 치겠다. 풋 사겠다. 숏으로 보겠다. 이렇게 그러기로도 네. 좀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한 사람인데 네. 사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투자할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좀 싫어해서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제시 리버모어 뭐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그때 대공황 때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원성을 사가지고 뭐 살해 위협까지 총살 위협까지도 당하고 저격의 위험도 당하고 심지어 리버모어의 가족들까지도 네. 좀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공매도를 한다거나 풋을 잡는 사람들은 언론에 잘 모습을 안 비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좀 싫어하니까.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표적이 되거든요. 네.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많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좀 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싸우다 보면은 근데 우리 개인들이 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런 힘겨루기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거품이 꼈다 그러고 버핏도 뭐 현금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좀 큰 시기에는 균형의 미학 지키는 게 중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을 받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심리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과세권,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죠. 이게 애초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관세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좀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네.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의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혼자 이제 좀 진행을 했던 그런 막무가내식이 아니었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뭐 돈을 3,500억 달러를 지불하니 뭐 계속해서 뭐 말이 나왔잖아요. 투자 펀드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관세 협상으로 굉장히 또 골머리를 많이 앓았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땡큐다. 저도 지금 상호 관세 이런 심리가 무효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한 표를 좀 그쪽으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밤사이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청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셧다운 사태 때문에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다행히 뭐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또 지난달 수치도 상향 조정됐거든요. 연준의 다음 달 회의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용이 좀 호조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고용이 네. 아무래도 호조가 되면은 금리 인하에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골디락스 하는 게 네. 그래도 좀 오히려 안 좋아졌을 때
좀 금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면은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지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로 삼성전자를 들고 와 주셨어요. 어제 사실 걱정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 증시 다행히 밤 사이는 좀 잘 가졌고 반도체 기업들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삼성전자 오늘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간밤 사이에 또 삼성전자가 또 좋다고 보는 게 네. 미국에서 샌디스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샌디스크가 이게 지금 11% 이상 급등을 했는데 예. 샌디스크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음. 그리고 SSD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상단 범위에 있고 샌디스크가 하는 SSD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컴퓨터 전선을 뽑아도 메모리가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 저장 장치가. 삼성전자가 하는 D램은 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래서 전선을 뽑으면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는 뭐 냉장고다라고 한다면은 D램 같은 경우는 도마,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도마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범주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좋았다는 거는 삼성전자에도 같은 계열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샌디스크가 최근에 실적도 괜찮고 매수 의견도 받고 이런 점들이 또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상황들 좀 좋게 보고 아까 퀄컴 같은 경우도 네. 실적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가 저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또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신히 지켜냈죠. 오늘 장에서 좀 시원하게 반등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